판단하면 되겠죠. 그럼 간단하죠? 이거 10초 만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솔직히 안다 그러면. 저처럼 하면 10초 안 걸리죠? 안 걸린다니까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할 때 뭐가 제일 어렵다? 아까 방금 지워버렸는데, 제가 방금 했던 명사와 동사성 명사, 형용동사. 이 부분은 항상 조심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접속사가 가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접속사 같은 경우는 또 뭐예요? 앞뒤 문장의 논리를 따지란 말이에요. 역접인지 순접인지 첨가인지 이걸 생각해야지 해석을 해서 자연스러운 걸 찾는 것은 어리석단 말이에요. 시간도 많이 건드려요. 해석 자체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꼭 100% 확실한 것도 아니고 아시겠어요? 그렇게 푸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휘 파트가 딱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빨리 뭡니까? 문법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출제된 것도 그 보면 참고를 하세요. 저타츠라든지 사이시라든지 이지라든지 메키메키 메사키 미오토스 뭐 이런 거 기본적인 것들이 나왔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 파트. 자, 문법 파트인데 예전에 비해서 문법 파트가 많이 축소되고 앞으로 문법 파트가 어느 방향으로 날아갈지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만입니다. 문법을 각 레벨별로 특성을 나타내지 않을 것 같으면 뭐하러 N1, N2, N3 하냐. 그냥 뭉쳐서 해버리지. 그래서 조금 불만인데 3회부터는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모르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더 어려운 것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은 합니다만 기존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공란 문제는 1번부터 6번까지는 보통 정형화된 거라든지 아니면 부사 같은 것들도 출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뭡니까? 경어 문제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경어는 꼭 알아두세요. 그건 확실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경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경어 공식이나 이런 거 몇 개만 알아두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경어는 제 교재에도 적혀 있습니다만 일단은 뭐 하자? 그 행위의 주체를 파악하세요. 행위 주체. 자, 어떤 제시된 동사가 있을 거예요. 보통 동사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명사가 나와도 똑같아요. 이 동작을 누가 하냐 말 대체 내용상으로 알겠죠? 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뭡니까? 자신의 행위, 화자가 되겠죠. 화자의 행위나 아니면 상대의 행위냐 이걸 빨리빨리 판단하셔야 되겠죠. 다 아시다시피 자신의 행위는 뭘 씁니까? 겸양어를 쓰겠죠. 겸양어 아니면 공식을 사용하겠죠. 무턱대고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자, 그 다음에 상대는 뭡니까? 종교로 써야 되겠죠. 종교어 아니면 공식. 아시죠? 그리고 그 겸양어 종교의 어떤 레벨 차이는 절대로 시험에 안 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은 12월달 시험에 이게 있었어요. 1번이 뭡니까? 테 이타다쿠 형태였어요. 그 다음에 3번이 뭐냐면은 오마스 이타다쿠였어요. 이렇게도 나온다니까요. 자, 제가 왜 이걸 쓰었는지 아시겠어요? 물론 이것보다는 이게 정중하지만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같은 거잖아. 그럼 답 아니야 이거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경험 문제만큼 또 보너스 문제가 없어요. 제가 뭐 얘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려서 그러는데 또 제가 또 A형이라서 또 흥분을 잘하는데 자, 그래요. 답을 맞추기 쉽. 이걸 이해하고 사용하고 누구를 가르치기는 힘들어도 여러분은 답만 찾아야 되는 입장이라면 너무너무 쉽다는 얘기예요. N1이 아니라 특급을 만들어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답을 찾기는 쉽단 말이에요. 물론 전형물로서는 안 되겠지만 기본적인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베이스만 딱 있다 그러면 답 찾기는 쉽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경험 문제 나오면 무조건 해석하려고 하지만 일단은 1, 2, 3, 4를 통해서 형태가 바른 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왜냐하면 또 이런 것도 가끔 우리가 적어주거든요. 이런 것도 가끔 적혀 있단 말이에요. 이건 틀렸죠 이미. 표정이 왜 이래요? 왜 틀렸죠? 뭐가 틀렸다는 얘기지? 자, 이거는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공식은 적두어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빠져 있잖아요. 그럼 이미 이거는 틀린 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장난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경험 문제는 요거만 따가면 되겠죠? 자, 일단은 보기를 보고 활용이 틀린 거 있으면 속가려고. 만약 이런 게 나와 있으면 보는 순간 두 개는 날라가죠. 더 볼 것도 없죠. 그럼 답은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예. 그리고 행위의 주체를 보고 자신의 행위면 겸양어, 겸양공식. 그 다음에 상대는 존경공식을 찾으시면 막 스피디하게 한 문제 그저 보너스로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푸시면 되겠고. 자, 거기서 거기에 출제됐던 것들이 있죠. 출제됐던 게 몇 가지가 있었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 우리가 너무너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난이 나뉘고 키니라고 하는 거. 1번이 요즘 들어서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고 독해나 청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이런 게 나왔는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봐두시고. 그 다음에 뭐 2번이라든지 3번 우리가 늘 다루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N1용 그렇죠? 플러스 N2용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7번과 10번까지는 이제 두 개의 문법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옵니다. 복합적인 걸로.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출제가 됩니다. A 플러스 D, 뭐 A 플러스 C, 그 다음에 뭐 B 플러스 맞나? 뭐 그래서 A, B, C, 그 다음에 B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향이 많아요. 이것도 한꺼번에 해석하면 정말 어려워요. N1 정도는 해석으로 이해를 하려면 어려워요, 솔직히. 막 2중, 3중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막 표가 걸려. 하지 아니하면 아니하지 않을 수 없다.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하지 말고 이러면은 뭡니까? 딱 보고 모르면은 일단 뽑으세요. 딱 뽑으세요. A하고 B. 일단 이거부터 먼저 맞춰보세요. 우리가 내용상 A가 들어가야 되는지 B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먼저 선택하세요. 아하, A가 필요하구나. 그럼 답은 이거 아니면 이거구나. 알겠죠? 그러면 뭐 D하고 이제 C를 이제 판단해서 논리적으로 어느 게 답이 돼야 되구나. 그럼 이게 돼야 되구나. 그러면 답은 이쪽이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훨씬 더 클리어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복합적인 게 나오는데 또 어떤 거냐면은 문법에서는 또 뭐가 많이 또 힌트가 있냐면 부사 같은 것도 알죠? 부사 같은 것도 힌트를 주는 경우가 자, 예를 보세요. 예 같은 거 이런 거는 나와주면 여러분은 야호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능력시험은 여러분들을 한국인이 출제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누구를 하나를 맞추게 하고 좀 더 공부한 사람은 맞추게 하고 못한 사람은 떨어뜨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리서너블한 문제를 냅니다. 이 사람이 이 정도 일본어를 알면 좋겠다. 이런 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수준으로 내기 때문에 문제에 어떻게 보면 허점이라 할까요? 그러한 것들이 좀 많아요. 자, 이 같은 경우도 딱 보기를 보는 순간 저는 게임은 끝났어요. 보기 보는 순간 답은 나와요. 1초 만에 답이 나와요. 왜 나오냐라고 하면 이런 거를 저는 또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논리 문제라고 명제 문제라고 하는데 자, 수식어나 이런 거 다 빼야 됩니다. 결국 1번은 뭐로 갈까요? 대시효과가 붙은 꼴이니까 결국 1번은 뭐로 가요? 100기 따라가죠? 결국은 뒤가 뭐든 간에 추측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의문인데 뭐든 결국은 100기로 갑니다. 자, 2번은 뭐로 갑니까? 100기 다에서 형식명사 노가니까 나노가 됐을 뿐이니까 결국 의미적으로 뭐로 갑니까? 100기다. 자, 3번은 뭡니까? 대시효과 빼버리니까 결국 뭐로 갑니까? 3번은? 그렇죠. 100기 대와 나이에요. 100기 대와 나이. 100기 다의 구성 있잖아요. 100기 대와 나이. 자, 4번은 뭡니까? 이런 게 헷갈리면 안 돼요. 대화 나이 대시효과라고 하는 건 독해나 청해도 엄청나게 나오는데 나오면 무조건 다 날리세요. 이거는 완곡한 어떤 주장이나 아니면 뭐 대물음으로서 부가의문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은 4번은 뭐로 갑니까? 100기다 갑니다. 자, 여기 혹시 다른 급수를 또 도전하려는 분도 있습니까? 이거 답 몇 번이에요, 이거? 3번이에요. 다 100기다. 이거 100기 대화 나이잖아요. 그럼 답은 3번이에요, 보기만 봐도. 아시겠어요? 예전 같으면, 예전 시험 같으면 제가 이게 몇 문제 나온다 정확하게 찍어 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새로운 시험은 2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나온다, 뭐 이런 거는 내가 잘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실제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매하게 2중 부정이나 3중 부정을 사용한 거 있죠? 그거 해석으로 따라가지 마세요. 어떤 데는 저도 그걸 해석을 해버리면 설명 못 해. 헷갈려. 그거 하지 아니하면 아니할 수 없지 않느냐. 뭐야 이거 한다는 얘기인지 안 한다는 얘기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로 가느냐고 따지란 말이에요. 세 가지가 긍정으로 가고 하나가 부정으로 가면 그게 답이에요. 세 가지가 부정으로 가고 결론적으로
알겠죠? 뭐 그런 게 나오면 또 거기에 나머지 하나가 답이고 그런 식으로 잘 수 있고 또 요 같은 경우는 또 답이 뭐가 있냐면 공란을 앞에 보니까 난이모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걸 내가 판단을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난이모는 뭡니까? 뒤에 뭐가 와야 됩니까? 반드시 부정문을 수분해서 사용하는 거죠. 난이모 아무것도 이렇게 되니까 그럼 뒤에 부정이 와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최소한 뭡니까? 1, 2번은 답으로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3, 4번 답이 되겠죠. 그럼 3, 4번 중에서 뭘 찍을지는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운이에요. 그날에. 왜? 판단이 안 되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럼 이렇게도 안 되는 거니까 아무리 해석해봐도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힌트가 있죠. 앞에 뭐 있어요? 소래토모죠. 얼마나 친절합니까? 제발 좀 맞히세요라고 하는 어떤 간절함이 느껴집니까? 소래토모가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A냐, 그렇지 않으면 B냐 이렇게 되죠. 그럼 앞에 보니까 뭐예요? 추이시 스케루 베끼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를 계속 해야 된다 해서 결국은 자 이런 것도 조심하세요. 맞추세요. 다르게 표현되는 거를. 밑에는 뭐예요? 이유죠. 뒤에 거는 뒤에 거. 이유하고 공란 앞에 보니까 이유죠. 그럼 앞에도 주의를 계속 한다는 것도 결국은 이유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빨리 판단해야 돼요. 그럼 말해야 됩니까? 소래토모 하면 뒤에는 당연히 뭡니까? 말하지 않는 게 나와야죠. 논리적으로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엔화는 말을 표현을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그 바뀐 표현을 하나로 잡아야 됩니다. 같은 걸로 뭉쳐야 됩니다. 다. 아시겠죠? 특히 독해에서 그런 장난이 심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열 문제. 이 나열 문제도 굉장히 일본어 공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솔직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솔직히 보면 가끔 가다가 장문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저한테 좀 체크를 받는 학생들이 많아요. 현장에서 보면은. 근데 본인이 나한테 가져올 때는 엄청나게 생각합니다. 사흘 밤낮을 다 따져보고 괜찮은 것 같다. 뭐 좀 한두 군데 어색한데 그러면서 가져와서 선생님 한두 군데 뭐 어색한 거 좀 고쳐줘야 하는데 개판이에요. 하나도 안 맞아. 실제로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열 문제를 통해서 그런 걸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출제 의도는 좋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사실 허접합니다. 너무 쉬워요. 답 찾기는. 다 나열하라는 것도 아니야. 그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에 답이 뭐냐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나열 문제는 지금 이게 N1이 아니신 분 있어요? N1 아니신 분? 아니에요? 아니라도 똑같아요. 난이도만 다르지 결국 푸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지금 하는 얘기 아시겠죠? 저는 다른 분이 계실 줄 몰랐는데 어쨌든 간에 아시겠죠? 지금 얘기하는 거는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보기 중에서 자, 이 6군데가 여러분한테는 힌트가 주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이거 해석을 풀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급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렵습니다. 해석이 하는 게. 왜냐하면 한국어나 일본어는 영어처럼 순서에 민감한 언어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들어간다 방에 해도 크게 이상한 점 못 느껴요. 방에 아버지가 들어간다 해도 괜찮고. 그쵸?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다 해서 그래서 해석으로 나열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시겠죠? 자칫 잘못하면 오답을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절대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문제든 간에. 나열 문제는 힌트는 뭐다? 공란 요얘기. 이거는 보기에 보여주죠. 1, 2, 3, 4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 공란 앞에 가고 마지막 공란 뒤에 요 6군데의 문법적인 요소로서 맞추어 들어가면 되는데 일단 제일 먼저 보기에서 문법이 있나 없나를 보세요. 왜냐하면 문법은 우리가 확실하게 외우거든. 앞에 접속 형태가 어떻게 되고 논리적으로 뒤에 어떤 문장이 나오는지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게 문법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 같은 경우도 실제로 출제된 건데 보고 딱 알아야 되죠. 선생님 이게 문법이네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열심히 하세요. 방법이 없어요. 알죠? 모르는 데서 뭐 가르쳐달라는 건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노하우도 어느 정도 알아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빠르게 적용하느냐는 게 노하우지. 전혀 모르는데 그럼 시험 유출해가지고 9시 뉴스에 나와야 돼요. 알겠죠? 네, 그게 아니고요. 이러면서 나와야 되는데. 자,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N1 중에서 1, 2, 3, 4를 딱 보고 이게 문법이네요. 딱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자, 분위기
분위기가 냉랭하네요. 자, 막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자, 1번이에 딱 보는 순간 알아야 돼요. 자, 교재에도 적혀 있습니다. 앞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지만 또 이 애매한 문법 자체가 어려우니까 거의 한 형태로만 출제됩니다. 딱 보는 순간 이 뭐예요? 명사, 앞대노, 명사 이렇게 쓰이잖아요. 굳이 해석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어획이니까 명사가 있어야 가능한, 명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공란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공란 뒤에 포터. 앞에는 뭐가 나와요? 이마노. 정말 힌트를 줍니다. 자, 아닌 경우도 있지만요. 명사노니까 요는 뭐가 필요해요? 여기는 명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앞대노인데 봐봐요. 앞대노 중에서 보기 중에서 보세요. 보기 중에서 보니까 자, 앞대노가 뭐가 필요해요? 앞에가 명사가 필요하죠. 근데 이거 명사 아니잖아요. 이거 노니까 명사 아니에요. 알았죠? 항상 이것도 전체를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뒤에 뭐가 붙을 때는 요 놈이 앞에 품사에게, 앞에서 붙을 때는 뭡니까? 요 놈이 품사예요. 예를 들어서 와타시 노 해서 요 뒤에 붙으면 이는 조사로 봐야 되고 앞에서 붙으면 명사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와타시가 명사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죠? 자, 그렇게 보신다면 앞에 붙을 게 없죠? 그렇죠? 앞에 붙을 거는 4번밖에 없죠? 4번이 명사니까. 그 4일이 필수일 뿐, 4일이 필수단 말이에요. 4일이. 그렇죠? 해석 필요 없다니까. 그리고 뒤에 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명사가 필요했죠. 그렇죠? 근데 명사가 뭐가 있습니까? 3번도 있지만 3번은 뒤에 와타시가가 되니까. 이런 필연적으로 어디 갈 수밖에 없어. 명사가 있는 거. 이거밖에 없네. 그렇죠? 그럼 4일이 어디 들어가? 여기 들어가죠? 근데 마침 또 별이 여기 있으니까 게임 끝났네. 4번 끝.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나열을 해보면 아루라고 하는 2번 아루는 동사죠. 앞에 뭐가 필요해요? 주어가 필요하죠. 주어가 될 만한 건 또 3번밖에 없잖아. 3위. 3위인데 3위가 어디야? 여기 명사 필요하니까 어디가 들어가? 여기 3, 2. 그럼 끝이야. 다 나열을 해도 어느 걸 찍어도 답은 금방 나온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문법 파트니까 문법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문법을 찾아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앞뒤만 나열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거 나열하는데 5초 이상 안 걸려요. 절대 해석하지 마세요. 해석하면 어렵단 말이에요. 해석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푸는데 방금 요거만 알았다 그러면 풀 수 있겠죠. 품사 구분은 가능하고. 그렇죠. 애난이 아니라도 푼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문제로서는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변별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무 의미 필요 없이 요것만 딱 외웠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른 급수의 학생들도 푼단 말이에요. 품자가 아니니까. 이해가시죠? 이게 어렵다는 학생들이 꽤 있는데 자꾸 해석으로 풀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나이라니까. 얼마나 어려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막 정신이 없는데 이렇게 풀면 끝이 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원래 제가 설명하면 쉬워요. 자기가 실제 해보려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해보세요, 실제적으로. 알았죠? 그리고 항상,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뭐다? 문법을 선택해서 문법을 기준으로 나열을 하는 법.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알 수는 없단 말이야. 모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뭡니까? 기본적인 폼으로서 나열하는 거. 즉, 문법을 배제하고.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뭐가 필요하다? 명사가 필요하다. 그럼 명사가 뭐가 있어요? 보기 중에서 3번과 4번이네. 그러면 여기서는 3번 아니면 4번이 후보로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뒤에가 쿼터니까 이러면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 명사는 수식하는 형태가 뭐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명사를 수식하는 게 없죠? 그나마 문법은 몰라도 노는 알 거 아니야, 노. 뭐 모르지만 노가 들어가는 이거 들어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뭐 아루는 동사니까 앞에 주어가 필요하구나. 주어가 될 만한 이거. 그래서 문법을 배제하고 나열을 한번 해보세요. 다른 걸로 써.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 하시면 웬만해서는 이 나열 문제는 4문제 이상은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쉽죠? 그래요. 문법 파트 이거 시간 오래 걸릴 필요 없어요. 15문제 푸는데 이거
한 문제 10초니까 15개 150초. 150이니까 몇 분이에요? 2분. 한 3분만 하면 좀 막말로 떡을 칩니다. 알겠어요? 코 파면서 푸도 되고. 근데 코 팔 때 조심해야 돼. 잘못 찌르면 피나니까. 그거만 신경 쓰면 돼. 알겠죠? 다른 건 신경 쓸 필요 없고 코 팔 때 조심히 팔면서 이게 문제 다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러한 구조가 사실은 일본어를 나중에 작문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똑바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사를 잘 하고 있는지, 문법적으로 맞게 하고 있는지가 도움이 되고 실제로 일본어에는 도움이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별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좋다고 하기는 힘들어요. 됐죠? 자, 그래서 뭐 어떤 나열 문제는 어떤 게 나왔냐면 까라니와라고 하는 거, 까라니와 뭐뭐한 이상은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까라시대라고 하는 거, 이런 것 등도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또 이런 것 등이 뭡니까? 기준이 되어서 나열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문장 문법, 독해 비슷하는 건데 거의 뭐 어떻게 보면 독해에 가까워요. 문법이 하기는 솔직히 좀 그렇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독해하고 똑같습니다. 다 읽으면 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N1은. 알겠죠? 그래서 공란의 앞뒤 문장만 좀 꼼꼼히 보십시오. 보시되 다른 것도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면 좋으니까 대략적인 내용만 적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전쟁에 대한 이야기냐, 아니면 경제에 대한 이야기냐, 아니면 학습에 대한 이야기냐, 예의에 대한 이야기냐, 뭐 그런 것만 조금 여러분이 분위기만 파악하고 공란의 앞뒤만 좀 꼼꼼히 읽어서 논리적으로, 내용적으로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느냐를 판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죠? 단, 여기에 나오면 보통 말이 애매하니까 좀 확실하게 할 필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예를 보세요. 유사한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각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요거 뭐라고 읽어야 돼요? 애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한자 뭐라고 읽어요? 가요라 했죠? 우리말 똑같잖아요. 가요. 가요가 뭐예요? 그죠? 통학하다 다니다는 거죠. 너 어디 가니? 학교 가요. 맞아. 수업 알죠? 네. 아직 분위기가 네. 수업 들으면 재밌습니다. 잘 몰라서 준비를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가요입니다. 통학하다 다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회사라든지 학교라든지 하다 못해 병원 같은 데도 병인이 가요 하면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됩니다. 됐죠? 가요. 자, 1번은 뭡니까? 호도죠. 호도는 뭐예요? 만큼 정도예요. 그럼 어디가 됐어요? 다니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그 정도다 말이에요. 이해가요? 2번은 뭡니까? 가요, 마데모, 나이. 나카로, 나이가 나카로가 되는데 나이죠. 마데모, 나이. 뭡니까? 뭐뭐 할 필요도 없다. 그렇죠? 뭐뭐 마데모, 나이. 직교라면 뭐뭐 할 것까지도 없다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뜻이겠죠. 그럼 다닐 필요도 없을 것이다. 정확하게 뉘앙스를. 세 번째는 뭡니까? 베끼니까 다녀야 한다. 네 번째는 뭡니까?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 있을까니까 뭐야? 없다. 누가 그 가겠냐? 없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요? 이걸 해석을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뽑아내도록 하세요. 1번은 뭡니까? 그 정도로 대단하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다니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다. 2번은 뭡니까? 뭘 다닐 필요 없어. 다니지 마. 이런 뜻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다녀야 한다. 이놈 100% 가야 한다. 그렇죠? 네.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네 번째는 뭡니까? 에이,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 다니는 사람은 없다. 없을 것이다. 이렇게 포인트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물론 여기서 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만은 이러한 뉘앙스 구분할 수 있겠어요? 예. 그대로 해석만 하지 말고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뽑아내도록 하세요. 알겠죠? 그대로 해석하면 굉장히 헷갈리니까. 자, 그 밑에는 실제로 출제된 것 중에서 조금 어려울 만한 것들. 알겠죠?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실제로 사용된 단어 등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독해. 뭐 독해는 여러분 어때요? 독해는 좀 하실 수 있어요? 독해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거야. 독해가 어렵다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다 쉬워요? 어? 쉬워요? 시간이. 그 시간이 부족한 건 어려운 거예요. 알겠죠?
모든 문제는 뭐부 10초. 알겠죠? 물론 지문을 10초에 읽을 수는 없지만은 문제는 어떤 문제든 10초예요. 알겠죠? N1, N2, N3 뭐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능력 시험에서 제시하는 말하는 그 출제하는 특색이라 할까? 경향만 잘 아시면 쉬워요. 알겠죠? 자, 지문이 뭐라 그래야 되나? 저 선택지라 그럽니까? 저는 보기라는 말이 익숙해져 가지고 선택지입니까? 선택지가 굉장히 길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N1 정도 되면 N2만 되더라도 길어요. 뭐 N3도 꽤 길게 나와요. 상대적으로. 근데 항상 그 급수 시험 치는 사람은 길게 느껴져요. 어쨌든 그걸 다 읽으면 안 돼요. 절대로. 다 읽으면 저도 못 맞춰요. 왜냐하면 일부만 틀리게 해놨기 때문에. 다 틀리면은 쉬운데 일부만 틀리게 해놨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럼 앞에가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읽어가면 뒤는 다 맞는 얘기다 보니까 앞에 게 조금 기억에서 약해지다 보니까 끝에가 항상 임팩트가 남다 보니까 맞는데? 그 다음 2번 맞는데? 뭐 하나는 확실히 안 한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자방문이에요. 자살 방지 문제라 해서 하나는 확실한 거 알아야죠. 안 그래? 다 모르면 창문 열고 뛰내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 읽지 말고 실력이 있는 분도 끊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 끊자. 끊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여러분이 판단하란 말이야. 맞으면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틀리면 스탑이에요. 더 읽지 말아요. 읽으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끊었어. 근데 어디에 끊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보통은 죄송합니다. 몸이 안 좋았어요. 이유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태형도 똑같아요. 태형이라든지 오케이? 아니면 뭐 문법적인 요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럴 때 끊어주면 되겠어요. 이유가 틀리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읽어볼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본문의 내용이 이렇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알겠죠? 철수는 감기가 아닌 몸살로 결석했다는데 철수는 감기 때문에 하면 이미 틀렸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 더 읽어볼 필요는 없어요. 그럼 뒤는 맞게 해놨단 말이에요. 보나 안 보나. 그럼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학교를 가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목적도 똑같아요. 목적이 틀리면 이미 그 문장은 틀린 거예요. 알겠죠? 자, 만약에 뭐 고등학생인 뭐 철수는 됐다 봐요. 자, 철수가 중학생이라면 하면 벌써 틀렸단 말이에요. 고등학생인데 그 조건을 가정을 해봐야 이미 문장 자체가 형성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물론 점이 찍혀 있으면 좋겠지만 안 찍혀 있으면 자기가 찍으면서 항상 끝까지 가면 안 돼요. 항상 내용적으로 끊어지는 부분까지 스탑해야 돼요. 스탑하고 맞나 안 맞나를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어렵지 않게 금방 됩니다. 그래서 거의 내가 경험적으로는 끊었을 경우 2마디 이상 가는 경우는 못 봤어요. 제가 항상 이만큼 문장이 시각적으로 이만큼 길어도 딱 2마디 요거 보면 앞만 딱 보면 답이 답은 3번이구나 2번이구나 1번이구나 답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본문을 이해했을 경우죠. 본문을 모르고 쌤 무조건 앞에 2개 읽어보니 답 안 나오는데 일단 말씀을 하시는 건 곤란합니다. 알겠죠? 다 어느 정도 안다는 가정 하에서 하는 얘기예요. 전혀 뭐 날로 먹는 방법은 없고 그런 식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유 같은 것도 많이 물어요. 이유. 근데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이유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유를 앞에 줄 수도 있어요. 물론 까라를 반드시 쓰는 건 아닌데 까라를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러면 어디만 보면 돼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요것만 보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보통은 반대로 내더라고. 이렇게 까라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내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빨리 뭐 해야 돼요? 뒤만 보면 되죠. 아시겠죠? 문제 출제하는 거 의도를 빨리 파가란 말이야. 왜 그랬다 하면 이유니까. 딱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유라고 나타내는 문법이 어디에 있나, 표현이 어디 있느냐, 앞쪽에 있느냐, 뒤쪽에 있으면 뒤만 떠록 보면 돼요. 뒷문장만. 그러면 답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해야 한 문제 10초에 풀 수 있지. 안 그러면 도저히 무리입니다. 집에 가서 실제로 다 해석해봐요. 10초. 택도 없습니다. 저도 다 못해요. 10초 만에.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다 해석해봐요. 다 맞는 것 같아. 몰라. 그럼 본문 또 간다? 또 1번, 2번, 3번 또 읽어. 또 앞에 간다. 그 들락날락 수업 시간에 시험 칠 때 들락날락 하는 애들 치고 잘하는 학생 없습니다. 벌써 왔다 갔다 하면 헷갈렸다는 얘기야. 그럼 포기해야 돼, 그 문제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를